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투자자분들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주로 예정된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05% 하락한 25,85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19% 하락한 1,74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1.82% 상승한 0.5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7.6%,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6.2%,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미 주식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미 주식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과 동일합니다. 환율의 경우는 0.35% 하락한 1289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암호화폐 대장 코인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및 이 로빈후드의 상장 폐지 등 대형 악재로 인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로빈후드의 조치에 대해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순되는 지침이 있을 때마다 일부 기업이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대신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하는데 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테레스에 따르면 이 호스킨스는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순적이다. 입법부는 상식적이고 이 소비자 지향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지 증권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호스킨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SEC의 바이낸스 기소건이 금융자율을 위협하는 통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제도권 특정 은행들만 연계된 이 CBDC를 만들어 사람들의 금융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찰스 호스킨슨의 경우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암호화폐 업계가 단결해서 미국이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 카르다노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에이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는데요. 이 재단은 미국 법률에 따라 에이다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적 명확성을 위해 정책 위반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참 오를만하면 이러한 소식들 하나둘씩 나와서 상승을 방해하곤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죠. 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중요한 지지선이 25,250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소식을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면서 이 부정적인 뉴스 이후에도 시장이 오랫동안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트레이더가 패닉에 빠져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이 패닉셀보다는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돈나무 언니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SEC가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후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하락장에서 매수하고 있다. 이 우드는 6월 6일 2,100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데 이어서 6월 7일과 8일 사이에 1,990만 달러 상당의 이 블록 주식도 매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암호화폐 트레이더 미키블 크립토는 비트코인 대 USD 주간 차트가 아주 교과서적인 역헤드 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고 현재 넥라인을 리테스트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60%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에 이르는데 지금의 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가격대이죠. 또 다른 트레이더이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비트코인은 2만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고 반감기 도달 후 다음 강세장이 촉발될 것이다. 2025년까지 10만 달러가 타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에 현재 증폭되고 있는 크립토 마켓과 암호화폐 간의 이제 전쟁 속에 유일한 승자는 비트코인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SEC와 암호화폐 충돌의 유일한 승자는 비트코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야후 파이낸스가 이러한 기사를 냈다라고 하는데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커다란 예외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스완 비트코인의 임원인 스티븐 러브카는 SEC가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관점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 스완 비트코인 CEO는 비트코인이 급락 후 반등한 차트를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강한 회복력과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게 되는데요. 이 잭 도시 등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코인베이스가 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 하락에서 가장 낮은 이제 하락을 보여준 것은 단연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SEC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며 공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비트코인 혼자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 외 알트코인과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사실인데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현재 크립토 마켓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미 SEC의 수장 게리 갠슬러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어떻게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몰아세우며 본인들의 관할권 안으로 들이려고 공을 들이고 있죠. 이러한 영향으로 어제 로빈후드에서 어제가 아니죠. 엊그제 로빈후드에서 에이다와 폴리곤, 솔라나의 상장 폐지가 확장되면서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게리 갠슬러가 약을 먹은 것일까요?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 방면 긍정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번성할 것이라는 이상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 크립토 마켓을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 본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갠슬러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 파괴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번성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파괴할 수 있어도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을 죽일 순 없다. 포춘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포춘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등으로 맹공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투자 인구도 4년간 2%에서 12%로 급증하는 등 투자 저변도 넓어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포춘은 게리 갠슬러가 미국의 산업에 어떤 짓을 하든지 암호화폐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갠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혁신에 좋지 않다고 강조를 하였는데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제 게리 겐슬러가 미국을 죽여도 미국 내에서 크립토 마켓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포춘지가 언급을 한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런데 SEC는 죽어라 이 채찍만 쳐대니까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며 이러한 미적지근한 미국의 태도 속에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서 선점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소송만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는커녕 XRP 투자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 대부분에게 쉽지 않은 시간을 선사하였는데요. 과연 앞으로도 이제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그렇다라면 크립토 패권 싸움에서 중국에게 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미래 금융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변혁의 시간 속에 미국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넥소 거래소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넥소의 신규 가입자분들 혹은 가입은 했지만 아직 입금을 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0,000 이상 고정 예치를 진행하신 분들에게 250USDC 10만 달러 스테이킹 시 1,500USDC, 100만 달러 스테이킹 시 10,000USDC의 리워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리워드는 2023년 7월 14일까지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되는데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죠. 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에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소식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부채 한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미국의 고용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정작 시장은 환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부채 한도 협상으로 시장 유동성에 1조 1천억 달러 이상이 흡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국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월가 자금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 미국 정부 계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번 월요일부터 1,7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채무를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JP 모건은 리먼 사태와 같은 충격을 대여섯 번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유동성 흡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반해 블룸버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며 누가 국채를 사느냐가 관건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USDT 발행사는 테더사는 이 USDT의 주요 담보물 중 하나로 이 미국 국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 국채의 발행이 크립토 업계에 오히려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당장 USDT가 코인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현재 USDT를 이용한 유동성 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죠. 이 비트코인이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USDT 같은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최근 암호화폐 스테이킹 예시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 이율만 보아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째가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조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희소성 증가는 첫째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인데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전체 컴퓨팅 파워를 나타내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경쟁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확장과 희소성을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함께 희소성을 키우는 요소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2024년 4월에서 5월경으로 예상되는 이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량을 3.125개로 낮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가격을 높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브라질에서 또한 얼마 전 주목해야 할 뉴스가 나왔는데 이 브라질 중앙은행이 자국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을 결제 기관으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업비트를 이 한국은행이 결제 기관으로 승인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4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도입하고 디지털 뱅킹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금산분리를 감안하면 참 부러운 조치이긴 한데 이렇게 됨으로써 비트코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이제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이 크립토 윈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정부와 기관들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무시하지 않고 이들의 기술 발전과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면서 대응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2024년 반감기 이후 2025년 장은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을 50만 불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00불에서 5,000불로 다시 5만 불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다음 반감기 이후의 신고점 가격을 50만 불로 보는 분석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소 30불 이상의 상승을 가정해도 비트코인은 지금 가치에서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데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라면서 알트코인으로 한탕을 노려보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알트 상승을 알리는 것은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야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알트 상승 시기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트를 사야 할 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지속하면 지금 기준으로 2025년에 10배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후 알트 불장을 통해 추가 수익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금융의 이제 변혁 속에서 운 좋게도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꼭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